안녕하세요. SN텍 스퍼 먼저 장비 로그인 PC에서 로그인 후 장비 앞 로그 시트를 보면서 하드웨어 점검 사항에서 이상이 없다면 웨이퍼 로딩을 진행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된 로드락 챔버에 웨이퍼를 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로드락 챔버 부분의 러핑 밸브를 클릭 후 RV 밸브를 닫고 벤트를 눌러서 로드락 챔버를 벤트시킵니다. 이때 모니터 판넬의 파이 게이지가 8.4 곱하기 10의 2승이 된 후 로드락 챔버의 ATM2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벤트가 완료되어 웨이퍼 로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로드락 챔버를 여는 것입니다. 이때 확인 사항은 지그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로드락 챔버의 검은색, 오링의 파티클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웨이퍼가 4인치인지 6인치인지에 따라 지그를 추가하거나 빼놓은 다음에 웨이퍼를 로드시킵니다. 그리고 지그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는 로드락 챔버를 닫아줍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과정 다음에 로드락 챔버를 다시 진공으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펌프라고 하는데 로드락 챔버의 슬로우 밸브를 온 시킨 후 로드락 챔버의 파이 게이지에 써져 있는 압력이 5 곱하기 10의 0승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 이 과정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걸리기에 이때 사용할 레서피를 수정해 줍니다. 먼저 좌측 상단의 레서피를 누른 후 10번 레서피를 선택합니다. 쓰고자 하는 타깃이 어떤 건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원하는 스텝을 선택합니다. 주로 RF 1으로 할당된 스텝 9번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스텝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의 해당 스텝 버튼을 눌러서 선택한 후에 사용하지 않을 스텝을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RF건 2는 공용 타겟인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레서피 화면에서는 RF, DC 파워, 가스 플로우, 프레셔와 스퍼터잉 및 프리스퍼터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숫자를 클릭한 후 원하는 수치로 바꾸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수정한 이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레서피로 들어가 저장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는 레서피를 수정한 이후 로드락 챔버의 파이 게이지에 써져 있는 압력이 5 곱하기 10의 0승 이하가 되면 슬로우 밸브를 닫고 러핑 밸브를 열어 파이 게이지에 써져 있는 압력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압력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게 되면 컨트롤 판넬의 좌측 부분에 오토 로딩 버튼을 누른 후에 OK 버튼을 눌러 웨이퍼를 로딩시킵니다.
오토 로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인 챔버의 메인 셔터가 클로즈해서 오픈이 되게 되어 지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메인 챔버와 로드락 챔버 사이에 슬릭 밸브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로드락 챔버의 로딩암의 포워드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로드락 챔버에 지그를 로보담 이 메인 챔버 쪽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30초 동안 팔이 안 움직일 시 인위적으로 로봇암 부분에 힘을 가하여 로봇암이 로드락 챔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 로딩 후 메인 챔버 히터가 업으로 이동하여 지그를 들어 올립니다. 그 후 로드락 챔버의 로봇암이 백워드로 움직여 지그를 히터 위에 옮깁니다. 로봇암이 다 빠지게 되면 메인 챔버의 히터가 다운 포지션으로 움직여 메인 셔터를 닫을 준비를 합니다. 메인 셔터가 닫히며 슬릭 밸브가 닫힙니다. 오토 로딩이 완료되면 커서의 깜빡임이 멈추고 알림음이 3번 울리며 오토 로딩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로봇암이 움직이지 않을 시 인위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토 로딩 버튼을 누른 후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오토 로딩 버튼 아래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불이 깜빡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오토 프로세스로 스퍼터잉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컨트롤 판넬 좌측에 오토 프로세스 버튼을 클릭 및 OK 버튼을 눌러 실행시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장비가 스스로 압력 조절을 할 수 없으므로 매뉴얼로 조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 시작되면 프로세스 가스가 챔버로 유입되면서 안정화됩니다. 이후 레서피에 세팅된 압력으로 압력 안정화를 거치는데 이때 매뉴얼 조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컨트롤 판넬의 메인 챔버 아래의 스로틀 밸브를 클릭한 후에 포지션 버튼을 클릭한 후에 바 게이지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승 이하로 떨어지면 프레셔 버튼을 클릭한 후에 메인 화면으로 나가줍니다. 이때 컨트롤 판넬의 우측 상단에는 레서피에서
내가 수행하고자 한 스텝, 여기서는 스텝 10번이 진행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압력을 제어하는 중, 이기에 압력 제어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압력 조절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다면 컨트롤 판넬 하단에 표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압력 제어가 끝나면 우측 상단 레서피에서 사용하고 자 한타기권의 파워가 켜졌다는 메시지가 뜨고 이후에 프리스퍼터잉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메인 챔버 내부를 확인하고 타겟의 플라즈마가 안정되게 자형성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닫아주어야 합니다. 메인 챔버 내부를 보는 방법은 메인 챔버 장비 앞단에 내부를 볼 수 있는 뷰포트가 있고 그 옆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돌리면 외부에서 메인 챔버 내부를 보게 해줍니다. 타겟에 띄어져 있는 플라즈마에 번개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 오토 프로세스 버튼을 다시 눌러서 공정을 중단한 후에 장비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컨트롤 판넬의 우측 상단을 보면 현재 어떤 스텝이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이 진행 중인지를 알 수 있는데 프리스퍼터잉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메시지 하단에 프리스퍼터잉 타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프리스퍼터잉 시간이 다 끝나면 메인 프로세스인 스퍼터잉이 진행되게 되고 좌측 하단의 DCN-RF 모니터링 부분에 해당하는 건의 파워 부분의 장비에 인가된 파워가 얼마인지가 표시됩니다. 하단의 타임 부분에는 스퍼터잉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스퍼터잉이 진행된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때 역시 메인 챔버 내부를 보고 지그 위 메인 셔터가 타깃과 웨이퍼 사이를 안 막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한 시간이 다 지나서 공정이 끝나게 되면 오토 프로세스 버튼 하단의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부분이 깜빡이지 않게 되고 매뉴얼이란 메시지가 컨트롤 판넬의 우측 상단의 파란색 부분에 뜨게 됩니다. 이 상황은 오토 프로세스가 끝난 상황입니다. 영상은 짧은 시간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긴 시간 동안 공정을 해야 한다면 로드락 챔버의 진공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하므로 로드락 부분에 러핑 밸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이 다 끝난 후 웨이퍼를 언로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 챔버 하단의 스로틀 밸브 버튼을 클릭한 후 컨트롤 판넬 하단에 붙여 있는 표처럼 기본 조건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더 진행할 것이면 뒤에 4번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15분 동안의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 다시 9페이지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레시피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공정이 끝나서 웨이퍼 언로딩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면 컨트롤 판넬의 오토 언로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토 언로딩 과정은 오토 로딩 과정과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오토 언로딩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오토 언로딩 하단의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부분이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로드락 챔버의 페데스탈 부분이 업 상태로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을 다운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5페이지에 1, 2, 3번 과정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차이점은 2번 과정이 웨이퍼 로드가 아니라 언로드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6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느라 4인치 웨이퍼용 지그를 빼놓았다면 다시 넣어줍니다. 주의 사항은 5페이지에 1-3번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로드락 챔버가 열렸을 때 렌투 건으로 청소해주면 좋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드락 챔버의 러핑 밸브를 열어 진공 상태로 잡은 이후에 로그 시트를 작성하고 로그인 PC에서 로그 아웃을 진행해 주시면 실험은 끝나게 됩니다.